그 전번 시간에 저희가 미용문화 사조의 개념을 통해서 그 각 문화 사조에 해당되는 영향들이랄지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랄지 그리고 이제 영양 그리고 미용에 관련된 디자인, 시대적 통합적인 양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근데 자, 오늘은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미용 문화 사조의 개념에 따른 부분을 뭘 볼 거냐면 미용문화 사조에 따른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반영되는 그런 영향에 미치는 그 시대에 어떤 뷰티 디자인이 있었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 저희가 이제 고대 시대부터 어떻게 미용 문화가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헤어스타일링 그리고 어떻게 메이크업과 피부가 표현이 됐는지 이 두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미니즘이 있어서 여성 중심의 사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이제 학생 운동, 그 다음에 여성 운동, 흑인 민권 운동, 제3의 세계 운동이 연결되면서 이제 개성, 자율성, 뭔가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양성, 대중성.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그 문화에서도 저급 문화, 고급 문화 이 두 가지를 뭔가 경계를 나누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신분적인 어떤 것들도 타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거기 모더니즘의 미용 문화를 보면 일단 그 헤어스타일링을 보면 복고주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고풍 보통 보면 우리가 1920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문화가 우리 그 해방 후에 들어올 때에도 뭐가 있었냐면 복고풍. 그래서 우리가 그 써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조건 저희가 복고풍이라고 하면 그때 써니 시대의 주제로 그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일단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복고주의이다 보니까 약간 그 정형화된 것보다는 추상적인 경향에서 30년대 이제는 핑거 웨이브라고 해서 그 서양 복식 문화 그대로 돌아온 요런 헤어스타일링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우리 그 헤어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비달사순이라고 하는 60년대 비달사순의 커트. 지금도 사실 비달사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어떤 커트의 어떤 그 첫 걸음 밀 때 어떤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60년대 비달사순의 이제는 그 커트 부분이 상당히 유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오드리 헵번. 깜찍하고 귀여운 뭔가 좀 그 뷰티가 나는 이런 오드리 헵번 스타일 그리고 앨리스 밴드 스타일 뭐 모델 트위기의 깜찍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모델 트위기인데요. 지금 그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국시 시험에도 저 트위기 시대별 메이크업으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트위기 깜찍한 뭐 이런 헤어스타일링을 재현한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하면 그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개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좀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뭐 계급을 나누거나 어떠한 그 문화적 차이를 두지 않고 그런 벽을 허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양한 그 스타일의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절충해서 뭐가 있냐면 이 헤어스타일링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용 문화에 또 어떤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아까 그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우아한 요런 컨셉 외에도 다원주의 경향으로요, 히피, 그리고 요즘 우리 히피펌 유행하잖아요. 뿌리부터 말아서 웨이브를 모발 전체에다 두는. 그러다 보니까 히피펌 하게 되면 머리가 좀 어떻게 부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펑크 스타일. 음, 그리고 스트리트 패션, 그 패션의 머리 형태가 좀 하이 패션으로 나타나는데, 하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의 어떤 그 소그룹, 그리고 매니아층, 서로 매니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패션을 하이 패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이런 부분들은 절충주의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남성, 여성, 동서양 이런 것들이 양분화된 이런 이미지들을 혼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쪽에 보면 그분이 이제 여성인데 왠지 락을 하시는 어떤 다른 좀 독특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처럼 남성화 시킨다거나 그걸 메니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남성이 또한 긴 머리거나 락을 하시는 그리고 에스니풍 그다음에 아프리카 스타일 뭐 등등등의 정말 다양한 어떤 형태들 네, 하이 패션뿐만 아니고 네, 대중적인 패션 이런 부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용 문화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는데 약간 다양한 것들을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런 문화에서 뭔가 이렇게 짠 하고 그동안에 표현하고 표출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은 표현으로 바꾸는데 아름다운 이미지의 기준을 조금 독특하게 해석을 해서 약간 차갑고 강인한 이미지. 근데 그럴 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적 흐름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렇게 그 현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조금 어, 요즘도 되게 시끄러운 이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좀 시대적으로 좀 약간 시끄럽고 어렵고 이런 환경에서 어찌 보면 나를 표현하는데 표출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이미지들을 되게 다양하게 패러디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나가면, 미래적인 예술로 바꾸고 실험적인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복고풍의 아이라인이라고 해서 가운데 사진을 본다고 하면 저 아이라인 다소 무서운데요. 예. 저 아이라인 복고풍에 완전 그 눈에 2배 이상의 아이라인을 그려서 나를 되게 강인한 이미지로 그렇게 억눌렸던 그 전 세대에 상당히 억눌렸던 것들을 과감없이 표현해낸 이런 표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펑크 스타일의 이제는 기괴한 메이크업들이 국가고시 오른쪽에 본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눈 위에 내가 쌍꺼풀이 진 눈으로 표현하듯이 이게 바로 이제 그 기괴한 메이크업이지만 시대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음, 기괴한 헤어스타일과 다양원주의가 함께하는 이런 헤어스타일과 맞물려서 메이크업 역시도 기괴하게 보이는 저게 저 시대에선 그래도 상당히 유행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다. 나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런 약간 살짝 그런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이 그다음에 페미니한 화장, 그리고 동양풍의 에스닉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볼 전체를, 그 볼터치를 해서 완전 이렇게 색깔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화장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용 문화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댄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국 신사와 같은 되게 겉에서 보기엔 지금 절제대에서 딱 떨어지는 어떤 스마트한 모습이나 어떤 그렇게 약간 절제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게 댄디인데 영국 신사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댄디는요. 겉에서 봤을 땐 절제되고 딱딱하고 어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스타일로 이게 선이 되어 있겠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그 안에는 좀 더 화려함으로 좀 표현을 했다거나 첫 번째 여성의 어,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겉에는 정장 타입의 정장으로 딱 그리고 뭔가 갖추어지고 딱 떨어지는 어떤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들을 갖추었다면 안에 입은 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라워 여러 가지 그 형형색색의 꽃 색깔을 표현을 해 표현을 해서 내가 그 안에다가 매칭을 해서 입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중적인 개념을 완전히 딱딱한 클래식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클래식 안에 저러한 자유로움 그리고 어떤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멋으로 표현을 했던 현재의 댄디는 조금 옛날 그 시대의 댄디
멋짐하고는 조금 변형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댄디 스타일의 헤어 스타일링은요, 그냥 깔끔한, 그 심플하게, 롤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웨이브를 살짝 넣은 롤 스트레이트가 좀 깔끔하고 심플한, 그리고 올린 머리를 할 때도요, 그냥 가지런하게 빗어 올린 듯한 이런 올린 업 스타일이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세련되고, 왜냐면 댄디즘 자체가, 어떤 그 멋쟁이, 째낸다. 이런 부분들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해서 풍겨지는 것들의 그 멋짐이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도 세련되고 깔끔한 그 데이 메이크업, 데일리 메이크업.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오피스 룩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랬을 때 과하지 않은 화장으로 깔끔한 이런 메이크업을 선호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체주의가 나오죠. 해체주의. 해체주의 어떤 주의였어요? 네. 뭔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동안에 이제는 탈문화? 그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뭔가 정형화됐던 것들을 깨어버리는, 다 이렇게, 어,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이거를, 분화시키고, 퍼뜨리고, 요런 부분들의 이제 성향을 저희는 해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어떤 것은 어떤 거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렇게 문화 이런 부분들에서 뭘 갖고 있냐면 되게 조금 아방가르드한 느낌 또한 해체주의에 조금 될 것이고요. 약간 우리가 표현할 때 좀 사차원적인 좀 정형화되지 않는 남다른 근데 어느 정도 결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정형에서 엄청난 변화를, 벗어난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체주의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짧은 헤어커트인데, 이 헤어커트도 왜 여성분들이 헤어커트를 하는데, 남성의 클리퍼로 완전히 밀어버리는, 요런 듯한, 우리 사실 근데 어찌 보면 그 투블럭, 여성분들이 하는 투블럭도 어찌 보면 해체주의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유래가 돼서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긴 머리, 긴 생머리, 그리고 웨이브 머리, 요런 스타일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이 남성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 또한 함께 스타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 저 안에는 클리퍼로 완전히 남자 머리, 뭐 중상고, 하상고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완전히 짧은 머리로 그리고는 앞머리는 상당히 길게 만들어서 덮듯이 옛날에 우리 그 캔디 H.O.T의 문희준 씨가 했었던 그런 머리들하고 좀 되게 비슷하죠. 네, 그것처럼 해체주의 약간 그 시대로 본다고 하면 조금 반항적일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뭔가를 불만 있는다? 저희 불만 있냐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느낄 정도의 이런 헤어스타일링. 그러니까 레게 스타일도 그 레게 스타일 그리고 워낙에 이제는 흑인 문화에서는 옛부터 그 노예 문화에 너무 오래도록 길들여져 있었고 그런 문화들이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레게 스타일에서 이게 흑인 문화에서는 그 뭐야 음악 노래 노동요죠 노동요 고된 노동 생활과 그런 고된 생활에서 나왔던 흑인들만의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음악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로운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음악 스타일, 이런 음악 스타일에 맞게끔 레게 스타일, 그리고 인디언 헤어스타일의 깃털 장식이나, 그리고 이마에 두른 끈 해서 이렇게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본인만의 정해져 있던 민족성을 해체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체주의의 헤어스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체주의는 어찌 보면 전통, 그 현대 예술의 건축이든 어떤 해당되는 그 현대 예술의 그 전통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예술가라고 하기도 하죠. 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혁신적인 예술가. 생각나는 것이 본다면 우리, 그 피카소. 네, 그린 것들 보면 상당히 해체주의와 네,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체주의가 미용에 미친 영향은요. 일단은 미용의 고정관념을 파괴를 해버렸죠. 어, 긴 머리에 대한
그리고 긴 헤어스타일링에 대한, 그리고 내가 어떤 의상을 볼 때 저 되게 신기한 그 패션쇼인데, 저게 해체주의에 해당되는 저런 패션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하고 기법을 상당히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패션으로서 아니면 이게 과연 미용 문화로서 얼마큼 접근을 할 수 있었나 이런 촉진을 한 미용 문화 해체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해체주의 이제 미용 문화 같은 경우에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완전히 기존의 스타일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을 엄청 도입을 했다고 하죠. 그중에 이제는 이미지나 이제 기법적인 측면에서 엄청 응용이 되고 변화가 됐는데, 자, 우측에 본다고 하면 어떠한 그 오브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깃털을 붙인다거나 어떤 3D라고 하는 입체적인 무언가를 붙여서 메이크업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되는 것은 하얗게 표현하는 피부를 아예 하얗게 표현하는 화이트 메이크업. 지금 보면은 우리 보통 유령 신부에 적합한 어떤 그 캐릭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코를 사용해서 어떻게 했다? 얼굴 전반적인 얼굴 아이라인을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형태 색상을 변형시켰죠. 그런데 되게 코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눈 주변을 시커멓게 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되냐면 마치 그 시체와도 같은 이런, 그러니까 약간 좀 혐오스러운 이런 표현들을 펑크나 비주류 이런 문화 중심을 통해서 모티브로 이제는 문화를 표현도 했고 다양한 것들을 추진하고 저희 실험 정신이 엄청 투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슬리스 메이크업이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지금 저 메이크업에 얼굴에 오브제를 이용해서 하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 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회에 작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게 과연 어떤 메이크업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해체주의 시대의 미용 문화로 곽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면 얼마나 제가 그 뒤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해체주의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쭉 볼 때 좀 얼마나 억압됐었던 이런 부분들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싶었는지 되게 기괴한 모습들로 상당히 표현을 했다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렇게 힘듦이나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게 성품이든 그게 태도든 네, 이런 것들을 똑같이 네, 완전 파괴형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미용 문화에 접근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아르데코. 네, 아르데코 미용은 뭐야? 문화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술전에서 얘는 기하학적인 형태, 아르데코 형태, 아르데코 형식.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형태가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동심원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원을 바깥으로 그린다거나 그리고 지그재그 형태의 취향을 넣어서 얘는 조금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면서도 그 우아한 바탕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르데코. 자, 아르데코의 이제는 미용 문화를 본다고 하면요. 결국엔 기하학적이고 어떤 그 반복, 그리고 또 어떤 그 원을 구심을 통해서 반복돼서 그려졌던 이런 아르데코의 뭔가 양식에 기반되는 미용 문화를 보면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단순하고 굵은 선이 강조된 쇼커트.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단순한 굵은 선이 강조된다라는 쇼커트는 그 각도가 들어서 질감 표시가 제일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약간 무거운 질감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원색의 헤어 컬러링과 투톤 컬러를 어, 했다라는 거 아르데코.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요, 눈썹의 형태나 아이라인을 상당히 강조를 해가지고요. 네, 형광등 같은, 이게 형광색 같은 것들을 강조해서 이게 굵은 터치의 메이크업이 등장을 했어요. 섬세한 것보다는 굵은 터치, 아르데코. 그리고 얘를 계속 반복하고 단순화시키고 이런 그 요소들을 같이 함께 접목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우리 미니멀리즘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떠냐면
영국의 메리 퀸트의 짧은 미니스커트가 유행이 되면서 점차 이게 이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 어떤 부분에서 시작이 됐냐면 약간 실용성, 왜 그 옷감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 미니스커트는 우리가 이제는 여성들의 그 치마를 입고 긴 되게 발목까지 오는 치마보다는 롱치마보다는 그것들을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그래서 실용성 그리고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스타일 미니멀리즘은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그 다음에 심플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순한 스타일의 미니 개념 자체가 조금 이렇게 덕지덕지 무언가를 갖다 붙여 놓았던 스타일에서 상당히 탈바꿈을 했던, 그러니까 실용성과 기능성을 장점으로 대중에게 급속도로 전파를 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단순하면서요. 그리고 왜 그 포니테일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많은 머리들을 연출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포니테일을 묶는다거나 그리고 단발머리여도 조금 심플한 단정한 스타일. 그러니까 결국 그 어찌 보면 그러면 그 헤어의 각도를 많이 들어서 하는 단차 케어보다는 아무래도 질감 표시가 무겁게 나지만 그래도 원랭스 커트 이런 부분으로 좀 시작이 됐겠죠. 그다음에 커트 할 때라도 완전히 심플하게 쇼 커트. 그리고 스킨헤드가 나타났고 얘를 이제 그 외부적 첨가를 이용한 모발 패턴이면 이제 가발이나 이런 부분들로 심플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크업 같은 경우 미니멀리즘은 게이샤 메이크업이나 포인트 메이크업처럼 일단은요 한 곳 강조하고 싶은 곳만 본인이 강조를 해서 어, 그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눈을 강조할 때 그래서 포인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속눈썹을 강조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나는 피부, 눈썹을 강조하겠다, 아이라인을 강조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용 문화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방가르드요. 아방가르드는 우리가 전이라고 해서 왜 전쟁 나가기 전에 어떤 이렇게 돌진하는 군사용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좀 강인한 이런 느낌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고 약간 예술적인 창작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창작. 네. 그래서 정형화를 완전 벗어버린 네, 그래서 아방가르드 미용 문화를 보면, 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부정확한 커트선이니까 일자가 아니고 어느 한쪽은 내려왔으면 어느 한쪽은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2차원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3차원 요소를 결합을 했대요. 그러면 2차원적인 3차원, 차원을 결합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1차원의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변형이 될 것이고, 또 비대칭, 그리고 어느 하나가 과장, 그리고 기하학적인, 그 다음에 볼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헤어스타일링이 그러니, 좀 독특한 스타일들이 상당히 많았겠고, 실질적으로 아방가르드 헤어스타일링을 보니까 좌측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음, 헤어스타일링 표현들로, 와, 저건 어찌 보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다, 랄지, 아니면 어떠한 컨셉이 있는 스테이지 메이크업에 그 연출할 수 있는 거기에 조금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건 아방가르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참 신기하지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메이크업. 그래서 스테이지 메이크업을 하는데 좀 독특한, 특별한 어떤 강조되는 어떠한 포인트를 준다거나, 색감을 쓴다거나, 그리고 레이스, 깃털, 그 다음에 비즈, 인조 보석 등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나를 부각시키는 그런 장식의 질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판타지 메이크업, 수업을 들어가거나 판타지 메이크업의 작품을 접할 때에도 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추파춥스? 그 사탕? 예, 어떤 그 광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형형색색의 그 추파춥스 그 색깔로 여기 입술에 그 너무 예쁜 입술에 어떠한 그 조그만 구슬처럼 생긴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러지? 양념? 그
디저트로 본다고 하면은 되게 웃긴 말인데, 디저트에서 나올 법한 어떤 이렇게 찍어 먹는 것들 있죠? 그런 소스들을 바른 것 같은 이런 질감을 강조를 해서. 그 다음에 미용에 미친 영향 같은 경우도 여기를 완전히 관념을 완전 파괴해버려가지고 얘를, 정말 독특한데, 네, 정말 새로운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점 가면서 이렇게 아방가르드 또한 독특하고, 그리고 절대 넘사벽, 누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 이런 분야, 미용 문화로. 거의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특별한 캐릭터를 연출을 할 때, 이렇게 아방가르드 미용 문화는 좀 쓰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연주의 미용 문화는, 라는 건, 자연주의 미용 문화는요. 일단 자연주의다 보니까 어떨까요? 자연주의, 우리가 천연 소재, 자연주의는 우리 천연 소재, 그리고 얘는 그 자연스러운 멋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내추럴할. 음, 그러니까 피부 표현도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이 가려서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본연의 색깔 그대로 피부색도 드러내게 표현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주의라면 한다고 하면 유독 색조 화장을 상당히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 표현의 화장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일단 히피 스타일은 스트레이트인데 얘는 약간 헝클어진 상태의 헤어스타일. 음, 그래서 우리 보통은 집시 여인들을 헤어스타일링 본다고 하면 머리 긴 머리인데 뭔가 이렇게 어, 특별한 데코를 좀 해서 머리를 따았다거나. 근데 어느 정도 조금 헝클어져 있는 이런 좀 정리가 안 된 이런 형태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자연주의의 미용 헤어스타일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하다 보니까 제품 또한 이때 약간 천연 소재로 만든 이런 제품들이 좀 발달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영 어덜트는요. 뉴서티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힘들었던,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음, 옛날에 좀 힘들었던 시대와 갑자기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나 60년, 70년대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엄청난 이런 이렇게 그 산업적인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발전 전에도 시대를 겪었고 또 급속한 발전 후에도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시대를 겪은 그러니까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연결을 짓는다 영 어덜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단은 그 약간 세대 간의 격차를 좀 줄이는데 어찌 보면 영 어덜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미시족 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어떤 그 아기들을, 아침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 보면 상당히 어려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좀 결혼을 좀 기혼인지 미혼인지 모를 정도의 어떠한 그 나이대가 요즘 더욱더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 보이시는 분들이, 동안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만큼 내가 피부를 떠나서 패션의 스타일 또한 그렇게 고수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용도 이제 긴 생머리, 나타나는데 약간 영 어덜터라고 하는 것은 10대 후반의 청소년과 같은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상당히 다양화되면서 이제 에이지리스형이라고 하는 뭐냐면 내가 비록 40대야.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직 20대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젊어서 이 표현 또한 그렇게 젊은. 그래서 본다고 하면 변정수 씨나 김성령 씨. 네, 상당히 나이대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타일을 하는 부분이나 또 이렇게 화보 촬영 같은 거 본다고 하면 와, 저분 한 30대라고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30대 전후반 40대까지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영 어덜트에 포함되는 이제 이런 사고가 지배적인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30대, 40대? 요런 데 30대, 40대에는 내가 아줌마라고 안 느껴질 수 있는, 음, 그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업주부인데도 이렇게 미시 쪽 개념이어가지고 되게 젊게 유행할 수 있는 유행 색깔, 트렌드를 잘 맞춰서 신세대 개념에 맞는 화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패션이나 이런, 그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걸 또 바로 트렌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일단 여성성인 긴 생머리나 그 앞머리 같은 핀을 꽂는 머리나 아니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머리띠? 음, 머리띠를 해가지고 앞머리를 올려서 되게 젊어 보이게 보인다거나 요런 그 장신구들이랑 이런 것들을 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형 어덜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이게 그 내가 임원급인데 이 20대에도 되게 이게 세대 간의 격차를 이렇게 같이 어누를 수 있는 어울릴 수 있고 그 또 어울릴 줄 알아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젊은 감각 그 다음에 좀 그렇지만 또 좀 품위가 겸비된 요런 스타일들을 우리가 영 어덜트라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 어덜트 이 무용 문화를 통해서 왜냐면 동안 문화 그리고 미시적 문화 되게 좀 약간 좀 젊어 보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즘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50대라고 해서 50대에 맞는 이런 그 의류 패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50대고 60대지만 평상시 입은 나의 모습이 20, 30대에 입는 이런 의상들도 좀 이렇게 걸쳐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음, 그래서 그게 보면 또 이제 눈에 익숙한. 이거 역시도 우리가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좀 익숙해진 거겠죠? 네. 그래서 영 어덜트 부분까지 들어갔고요. 잠시만 공유 중지를 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고대 시대부터의 다시 또 그 서양의 어떤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